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대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추운 날씨에 걸맞는 아주 역사적인 탐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911년에 일어났던 건데 혹시 탐험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남극. 맞습니다. 누가 안 빼놓은 거? 누가 빼놨는 거? 응답하라 1911 남극 탐험에 대해 발표할 최규식입니다. 그 남극 탐험하면 보통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아문센이 노르웨이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을 가고 또 여기에 경쟁해서 스콧이 영국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점을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망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 풀어서 말하면 여러분들 정말 재미없고 많은 내용이니까 그냥 따분하게 들으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이번 발표는 좀 다르게 만들어봤습니다. 남극 탐험을 직접 저희가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해보는 것이죠. 이 체험의 목적은 탐험을 겪어봄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있을 또 다른 탐험이나 탐사에 저희가 어떤 교훈이나 경험을 얻기 위함인데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한 7단계 정도 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각 단계의 질문마다 선택지가 3가지로 그리고 2가지, 5가지 이렇게 3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개를 골라서 정답을 아니면 오답을 고르시게 되면 각대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다 합산하시면 끝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등급의 탐사 대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최고의 탐사 대장이 돼보시겠습니까? 예. 아, 목소리 너무 작은데. 네.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아래 이제 그래프 같은 걸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런 점수를 줬는지. 실제로 여기 있는 모든 질문과 선택지는 당시에 스콧과 아문센 그리고 이 두 탐험 대장 이전에 경험을 했던 어니스트 셰클턴도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선택지랑 질문이 다 그 당시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딱 한 개 빼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셔야 돼요, 이거. 네. 그러니까 점수를.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탐험 대장 캐릭터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내심과 생존력, 열정과 용기, 그리고 마지막은 계획성 있는 냉철한 조작가입니다. 몇 초를 드릴까요? 3초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골라주세요. 네, 다 고르신 것 같은데요.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맞추신 분 계시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혹시 두 번째 거 고르신 분 계시나요? 네. 이렇게 스콧은 열정과 용기는 많았지만 너무 무모한 도전을 많이 해서 중간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셰클턴도 상당히 영국에선 유명한 탐험가로 알려져 있는데 남극 정복에는 실패했지만 대원들을 모두 살려서 돌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로알 아문센 같은 경우 좀 얍상해 보여서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전혀 어떤 여름 없이도 남극점을 쉽게 정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쉽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극지에 아주 어울리는 남극점 탐험할 때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세요. 정답은 1개입니다. 정답이라기보다는 이제 플러스 점수가 있는 건 1개입니다. 한 5초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르셨나요? 네. 이게 왜 털가죽 코트가 중요하신지 아시겠어요? 네, 방수 능력입니다. 남극이 일반적인 산 오르는 거와 다르게 완전히 눈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옷에 눈 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방복 같은 경우는 물을 굉장히 잘 흡수해서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스콧이 선택했던 방한복이고 이게 아문센이 선택한 것입니다. 첫 번째 거가 제가 말씀드린 현대의 옷입니다. 고어텍스 아직도 근데 탐험 대원들은 남극 깊은 곳까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털가죽 코트를 챙겨 입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현대의 소재보다도 어떤 에스키모들이 입었던 털가죽 코트가 강한 기능과 방수 기능을 뛰어나다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옷도 고르고 배터리가 닫혔습니다. 또 옷도 골랐는데 그 다음에 해볼 건 이제 이동 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썰매계, 만주산, 시베리아 조랑말, 스노우모빌 이 앞에 3개 중에서 하나, 그리고 스키와 도보 이동 이 뒤에 2개 중에서 하나, 총 2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고르셨나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입니다. 썰매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조랑말은 앞에 썰매기나 스노우모빌, 썰매기보다는 많은 양의 짐을 실어낼 수가 있습니다. 스노우모빌은 짐은 약간 조랑말보다 덜 실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튼튼해서 경사진국도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스키는 도보 이동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크레바스와 같은 험준한 지형에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하면 사망을 하고 말고, 대신 도보 이동은 이런 지형 변화에 매우 빨리 대응할 수 있지만 그 남극점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썰매기가 제일 좋은 선택이고 스키가 또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혹시 2개 다 맞추신 분 계시나요? 잘하네요. 이게 도보 이동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남극점까지 이동하는 게 이동 거리가 1300에서 1400km입니다. 남한 서울과 부산의 5배에 해당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도보 이동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조랑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 문제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썰매개는 이제 땀이 별로 안 나고 털이 두껍지만 조랑말은 땀이 많이 나고 털이 별로 없어서 항상 봉사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노우모빌은 그 연료를 쓰기 때문에 따로 말이나 썰매기 같은 경우는 먹이만 준비하면 되지만 스노우모빌은 어떤 연료, 가솔린을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실제로 스콧은 스노우모빌하고 조랑말을 가져가고 아문새는 썰매기랑 스키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먹을 걸 한번 골라봐야겠죠. 이 중에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은 챙겨가실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괜찮은 것을 골라주세요. 고르셨나요? 안 고르신 분 없죠? 네. 약간 의외일 수도 있지만 통조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통조림 고르신 분 있나요?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네, 정답입니다. 얼어서 통조림이 깨지고 당시에 통조림은 납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납 중독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통 초콜릿이나 유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열량이고 이동이 편리하긴 하지만 반대로 영양분이 너무 떨어져서 꼭 영국식 홍차 같은 걸 가져가야 했습니다. 영국식 홍차는 적은 양으로도 많은 양의 홍차를 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등 필수 영양소를 이걸 통해 흡수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다 표범 고기는 현지에서 조달이 굉장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열량도 높은 고기에 아주 싱싱하게 먹을 수 있어서 영양도 같습니다. 이 2개가, 이 3개 이렇게 3개가 아무새이 가져간 것이고, 통조림과 영국식 홍차 그리고 초콜릿이 스콧이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사실 안 한 게 있어요. 탐험대원을 뽑아야 돼요. 탐험대원 다음 5명 중 2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탐험대원 5명에서 6명 정도로 탐험대장 포함해서 구성이 되지만 비슷한 아무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르셨나요? 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남극에서 남극 탐험대장을 했을 때 2명을 고르시면 돼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의사. 그렇죠. 의사는 생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극직 경험이 없어요. 반대로 썰매기 대회 우승자나 세계 스키 대회 챔피언은 기본적으로 헐상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당신의 어떤 인공적인 그런 게 없어서 극직 경험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오는 생존 능력도 굉장히 높았죠. 역시 의사나 기후 빙하 지질학자들은 스스로 어떤 생존 능력은 거의 없었고, 물론 전문성은 있었지만 그것이 남극적 정복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죠. 썰매기 대회 챔피언은 썰매기 대회 우승자는 썰매기를 직접 조련해야 하고, 스키 대회 챔피언은 사람들의 스키를 증진시켰습니다. 이렇게 3개가 아무새니 데려간 사람들, 이렇게 3개가 스콧이 데려간 사람입니다. 적어도 극직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을 스콧이 데려갔다면 그 사람들은 사망하진 않았겠죠. 거의 끝까지 다 달았는데 혹시 50점 이상 얻으신 분 계시나요? 50점이 안 돼요?
이게 다 해야 100점이거든요. 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렵죠? 이제 출발 기지와 경로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B보다 100km는 짧지만 둥긴 바다 위 얼음 위에 출발 기지가 있는 것이고 B 같은 경우는 A보다는 길지만 육지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B는 이전에 어니스트 셰클턴이 경험했던 경로입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대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셨나요? 놀랍게도 늑스 A가 아문센이 선택한 것입니다. 바다 위에 얼음이 떠내려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100km라는 어떤 거리에 현혹돼서 스콧을 이기기 위해 여기에 출발 기지를 삼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문센의 기지는 지금 바다 위에 떠내려가서 잠겨버렸다고 합니다. 늑스 B가 이제 스콧이 선택한 것인데 상당히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면 기존에 어느 정도 경험을 했던 셰클턴의 경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위험지대가 어느 지대인지도 또 기후나 어떤 변화도 어떤 것인지 많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낮과 밤 중 1시간만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시간에 남극점으로 이동할 것인가? 한번 골라주세요. 고르셨나요? 어떤 거 고르셨죠? 왜 밤이라고 생각했어요? 왠지 낮에는 발이 빠질 것 같아. 눈이 하얘서. 눈이 부죠. 눈이 부시죠. 사진을 보면 쉽게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스콧의 경우 낮에 이동해서 남극점에 도착했을 때 거의 반장님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아문센은 밤에만 이동하거나 혹은 낮에 이동할 때 항상 태양을 등에 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점수를 모두 합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가지를 받아보셔야죠. 20에서 40점 얻으신 분 계시나요? 네. 여러분 이제 열정의 무언가입니다. 로버트 스컷급이고 웃으시면 안 돼요. 상당히 높은 점수일 수도 있어요. 아직 먼 곳을 탐사하기는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좀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 얻으신 분 계시나요? 어니스트 셰클턴급의 생존의 귀재이십니다. 약간은 부족하지만 어느 곳에서라도 적절한 생존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의 점수 받으신 분이시네요. 전설의 탐험가는 안타깝게도 시술에서 나옵니다. 철저한 준비성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탐험대를 이끌 수 있는 최고의 탐험 대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문센이 스콧을 이겼는데 혹시 제가 하는 발표 도중에 새롭게 알았던 게 좀 많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아는 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저희는 다 미래에 있을 차후에 앞서 제가 발표했던 것처럼 화성 탐사 같은 것에 어떤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갈 때 어떤 탐험대장이 어떤 대원들을 데리고 무엇을 먹고 뭘 입고 또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를 제 응답하라 1911년 발표로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상으로 15기 7년 최규식이었습니다.